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2일이고요. 네, 4월 12일 NBA 경기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고 4월 13일 경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기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혼돈의 NBA 리그에 다시 한번 또 충격을 받고 잠깐 좀 고민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었는데, 네. 어제는 제가 컨텐츠를 올리진 못했고, 요 커뮤니티 쪽에다가 요 대시보드 이미지만 올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6경기를 제가 선별을 했는데, 덴버 한 경기 빼고는 나머지 경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가장 좀 그나마 좀 믿을 만한 우리의 미들맨이었던 덴버는 부러지고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좀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우선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우선은 샬럿과 애틀란타 새벽에 있었던 경기죠. 네, 이 경기는 애틀란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덴버랑 보스턴은 이게 보스턴이 사실은 뭐 덴버를 못 이기는 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어, 네, 근데 요거는 의외로, 생각보다 결과가 좀 많이 쉽게 났습니다. 네, 보스턴 쪽으로 많이 나서 한번 덴버는 부러질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했었었는데, 이날이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블랜드와 뉴올리언스, 클리블랜드가 쭉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다가 마지막에 뉴올리언스답지 않게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갈랜드랑 저기 야스턴이 없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역전을 거뒀고 마지막에 되게 창의적인 파울 작전을 해서 요거는 운이 좋게도 0.5 차이로 마이너스 앤디가 적중이 됐고요. 네, 뭐 미러키랑 올랜도는 뭐 일찌감치 승부가 났습니다. 네, 이 부분 미러키가 이제 3연패에서 탈출을 했고 미러키는 또 대규모 주전들이 좀 GTD 상태였는데 뭐 경기를 쉽게 잘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과 토론토. 네, 이 경기는 뉴욕이 계속 10점 차 리드를 하다가 막판에 다 따라잡혔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이 또 이제 차곡차곡 막판에 자유투를 잘 넣어주면서 6점 차이로 승리를 거둬서 적중이 됐고요. 댈러스와 샌안토니오 경기는요. 이 경기는 사실은 댈러스 사이드를 보는 게 맞는데 샌안토니오가 이제 5연패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샌안토니오한테 샌안토니오가 6연패를 한다. 이거 잘 머릿속에 생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그냥 패스를 했는데 좀 피해간 게 그냥 그나마 좋았던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피스랑 인디애나 우리가 절대로 믿지 못하는 나쁜 시키 인디애나가 오늘은 또 멤피스를 잡아주면서 요거는 적중을 했고 미네소타 시카고는요. 요거는 제가 사실 어저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뭐였냐면은 사실 요 계산대로라고 하면은 미네소타 사이드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쵸? 네, 미네소타 사이드를 보는 게 맞는데, 최근에 그냥 일정이 조금 더, 시카고가 조금 더 험난한 일정이어갖고, 이 점수가 0.5 정도는 극복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약간 요런 식의 논리도 무슨 브루클린이라든지 클리퍼스한테나 먹히는 거지, 시카고한테 먹히는 논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요거는 4점 차이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랑 디트로이트는 네, 디트로이트가 백투백임에도 불구하고 리드를 꽤 오랫동안 잡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쿼터부터 확실히 디트로이트가 클리퍼스가 경기를 잘 가져가서 승리를 거뒀고 포틀랜드랑 마이애미 이 경기 되게 좀 아리까리했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정말 공이 어디로 튈까 뭐 TBS 값도 거의 동배당인 동률이 나와갖고 어디로 튈까라고 했었었는데 마이애미 쪽을 봤는데 의외로 마이애미가 잘 풀어갔고 그리고 포틀랜드가 백투백의 그 한계를 조금은 좀 체력적인 부침을 잘 넘어서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포틀랜드 그 선수단이 사실 포틀랜드가 뎁스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주전 선수 5명이 해주는 그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녹록치 않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사이드를 봤는데 뭐 요거는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 오늘 경기 4월 12일 경기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 4월 13일 경기들을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정말 혼돈의 백투백 퍼레이드입니다. 네. 혼돈의 백투백 퍼레이드, 백투백 경기는 웬만하면 저는 좀 피해가는 거를 조금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백투백 그 승률을 다 적어놨잖아요. 그 백투백 승률 보시면서, 네, 선별은 각자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알아볼 첫 번째 경기는요, 뉴욕과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두 팀이 최근에 좀 걸어온 길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의외로 레이커스가 10점 정도 앞섰는데 뉴욕이 또 마이너스 2.5엔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안도 레이커스 쪽으로 나왔고 요거는 토니볼에서도 레이커스 사이드를 좀 택할 겁니다. 그리고 뉴욕은 참고로 백투백 승률이 56% 정도. 56%면 뭐 백투백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은 이상하게 레이커스가 릅갈이 빠진 데이터로 이제는 다 보셔도 될 텐데 최근에 뭐 이렇게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영입한 그 휴스턴에서 영입한 그 맥클레모 선수가 3점이라든지 이런 슛을 잘 던지는 선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안 터졌던 KCP도 요새 좀 잘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긍정적인 영입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우선 내일 라인업을 보면은 네, 쿠즈마는 아마 못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뭐 드러먼드가 지금 발톱을 빠졌지만 분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슈레더, 포프, 그리고 모리스, 뭐 헤럴은 여기에는 없지만 뭐 헤럴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우선은 꾸역꾸역 라인업을 잘 꾸려가고 있고요. 뉴욕은 오늘 라인업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보시면은 뭐 랜들 노엘이라든지 네 베럿 뭐 RJ 베럿 뭐 이런 선수들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세부 스탯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레이커스가 원정 경기를 잘 치렀습니다. 물론 근데 두 팀 컬러가 좀 비슷하죠.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좀 수비가 조금은 좀 탄탄한 팀이고 네, 물론 레이커스는 지금 릅갈이 빠지고 수비도 좀 많이 균열이 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수비 지향적인 팀이라서 뭐 EFF 마진 같은 게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진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레이커스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최근 맞대결 5경기를 보면은 뭐 최근 5경기 보면은 이거는 레이커스가 앞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네. 최근 경기력 5경기를 보면은 요거는 닉스가 네, 한 10점 정도 EFF 마진이 좀 더 앞섭니다. 네, 닉스의 득실 마진은 플러스 10점이고요. 레이커스는 플러스 6점 정도입니다. 근데 뭐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은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닉스가 오히려 자유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숫자가 조금 더 좋네요. 네. 그래서 요 경기는 생각보다는 레이커스가 경기를 잘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우선은 이 경기는 저는 토니볼에서는요 레이커스 쪽으로 좀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댈러스랑 필라델피아 경기, 네, 이 경기는 우선은 토니볼에서는 패스할 예정이고요. 댈러스가 백투백을 치르는데 40% 정도 됩니다. 네, 백투백 승률이요. 그리고 올랜도랑 샌안토니오 두 팀 다 백투백입니다. 근데 샌안토니오가 올랜도가 5연패에 빠졌고 샌안토니오가 백투백 승률이 2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올랜도는 백투백 승률이 그래도 50% 가까이 되는데 숫자가 다 세난 쪽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경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두 팀 다 백투백이고 세난이 백투백 승률이 너무 안 좋고 또 올랜도가 5연패에 빠졌다라는 네, 요런 또 물론 뭐 올랜도는 5연패, 6연패, 7연패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팀이긴 한데 그래도 5연패 정도 됐으면은 좀 우리가 한번 좀 주변에 좀 환기를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기는 패스할 예정인데 라인업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보시면은 토바이어스 해리스랑 네, 클레버 선수가 조금은 좀 긍정적인 GTD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와 올랜도 보시면은 라인업은 아무래도 네, 샌안토니오 쪽 라인업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네소타와 브루클린의 경기. 오늘 또 브루클린의 카이리 어빙이 가출했죠.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정길에 동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 어떤 일일까요? 얼마 전에는 저기 출산을 해서 원정길에 동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거와 연관된 일일까요? 뭐 카이리 어빙이 빠지면 또 무성한 추측만 가득하다 보니까 저도 어떤 일일까 궁금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브루클린이 음, 조금은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듀란트가 돌아오긴 했지만 네 이상하게 요 경기는 제가 토니볼에서는 선별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 경기 너무 이상해서 이 경기는 좀 제가 디테일하게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미네소타가 10.5점을 받았고 브루클린이 3.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백투백은 27%. 미네소타가 백투백만 아니었어도 한번 미친 척하고 이거 미네소타를 물어볼 만한데 저도 요 내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조금은 좀 보고 갈게요. 자, 우선 내일 라인업을 보면은 아이고 알드리지도 아웃이네요. 알드리지도 아웃이고 어빙도 아웃이고 여기 뭐 비즐리는 뭐 또 골절돼 갖고 아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음 브루클린이 좀 괜찮은 볼핸들러가 없네요. 네. 보시면은 어빙도 아웃됐고 하든도 아웃됐고 딘위딘도 뭐 시즌 아웃됐고 이렇게 되면은 케빈 듀란트가 뭐 볼핸들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슛이라든지 이런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턴오버가 지난 두 경기에서 조금 많았거든요. 공 몰고 가다 뭐 뺏기는 것도 있고 패스미스도 있고. 그래서 케빈 듀란트가 과연 볼핸들링을 내일 할까? 뭐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클렉스턴이라든지 뭐 그리핀 뭐 이런 선수들은 다 잘 나오겠죠. 네, 근데 카렌서니 타운스를 좀 프론트 코트에서 막기에는 조금은 좀 역부족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볼핸들링은 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미네소타 쪽이 루비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러셀도 뭐 오늘 뛰긴 했지만 내일도 나오겠죠. 내일 이 경기 생각보다는 좀 재밌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요 경기 그 디테일한 스탯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인데요. 브루클린이 원정 경기고 미네소타가 홈입니다. 근데 최근에 브루클린 원정 5경기를 보면은 은근히 좀 졌습니다. 네, 보면은 저기 올랜도한테도 한번 덜미를 잡혔었고 그리고 잠시만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 브루클린의 원정 경기인데 네, 올랜도한테 덜미 잡혔고 뭐 유타한테 잡힌 거야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시카고한테도 덜미로 잡혔고 포틀랜드랑 디트로이트한테만 원정길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네소타가 홈 경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오늘 시카고를 잡았고 세크라 잡았고 닉스 잡았고 휴스턴이랑 한번 놀아먹기 했고요. 네, 이렇게 봤었을 때 네, 의외로 브루클린의 원정 경기력, 최근 원정 경기력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미네소타의 홈 경기력은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맞대결 5경기를 보면은 네, 정말 이상하게도 미네소타가 네, 점수가 좀 더 좋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맞대결 했었을 때 승리는 브루클린이 가져갔지만 네, 미네소타가 뭐 끝까지 추격을 되게 잘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지난 시즌이었지만 뭐 요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5경기를 보면은 미네소타도 절대로 뭐 뒤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미네소타가 수비를 더 안 하는 팀이기 때문에 실점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EFF 수치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뭐 미네소타가 뭐 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그래도 우리가 브루클린을 상대로 미네소타 사이드를 본다. 네, 요건 조금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토니볼에서는 이걸 다루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번 미네소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네. 요거는 네,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멤피스랑 시카고 경기
알아봐야 되는데 두 팀 다 백투백입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2연패 중이고요. 멤피스는 백투백 승률이 56%고 시카고는 27%입니다. 그런데 요런 값들을 보면은 시카고 쪽이 이겼어요. 근데 시카고를 우리가 또 믿을 만한 친구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렵죠. 시카고랑 인디애나랑 뉴올리언스 셋은 우리가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할 3인방이잖아요. 내일 우선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은 라인업 상황은 그래도 시카고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뛰었던 선수들 그대로 쭉 다 나올 것 같고요. 멤피스는 네, 이 선수들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세부 데이터 한번 볼게요. 네, 둘 다 공격에 좀 특화된 팀이긴 합니다. 네, 두 팀 다 최근 경기력, 원정과 홈 경기력은 둘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조금 더 멤피스가 화력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 퍼센트를 보면은 그렇게 화력이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숫자가 잘 나왔죠? 멤피스가 리바운드를 확실히 많이 잡네요. 네, 그리고 최근 맞대결을 보면은 네, 시카고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5경기 보면은 멤피스가 화력이 좋습니다. 네. 근데 경기력은 두 팀 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좀 담아가려고 했는데 시카고 사이드로 좀 담아가려고 했는데 네, 숫자를 보고 나니까 네, 선뜻 용기가 안 납니다. 근데 내일 지금 백투백 경기라든지 변수가 너무 많은 경기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되게 많이 패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4개 정도는 골라야지 되는데 조금 고민스럽네요. 네, 그리고 뉴올리언스랑 세크라의 경기인데요. 뉴올리언스의 백투백이 20%예요, 승률이. 그리고 그 세크라는 지금 6연패 중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네, 여기에 세크라 사이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세크라 갔다가 2번 연속 부러졌잖아요. 그리고 토니볼에서 당분간 세크라 사이드는 금기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거는 담진 않을 건데 저는 혼자서 몰래 미네소타랑 세크라 한번 엮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타, 워싱턴 요 세 경기를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워싱턴, 골스, 덴버, 피닉스, 휴스턴 이렇게 세 경기를 다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유타랑 워싱턴 원래는 유타가 거의 워싱턴 상대로 한 10연승 거뒀었었는데 지난번에 워싱턴이 그걸 끊었습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최근에 뭐 그렇게 험난한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뭐 유타의 홈 일정이라든지 워싱턴의 원정 일정을 보면은 그렇게 험난한 일정은 아니었고요. 깔끔하게 유타가 승리를 거두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유타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일 유타의 라인업을 보면은 브래들리 빌은 우선 뭐 나오겠죠, 워싱턴.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유타의 콘리가 아웃됐다라는 네, 콘리가 아웃됐다라는 부분이고 조던 클락슨 쏠쏠하게 활약을 해주는 조던 클락슨도 조금은 상태가 좀 불투명하다, 출전이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타 보시면은요, 네, 두 팀 뭐 편차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유타가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 맞대결에서도 편차가 좀 나고요. 유타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5경기를 보더라도 네, 유타가 이길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유타로 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TV에서는 골스와 덴버를 해주나요? 골스 경기는 대부분 해주는데 제가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역시 골스 경기를 네, 한국어 중계를 해주는 날입니다. 보시면은 이상하게도 네, 골스 사이드로 조금 나와요. 그리고 골스가 플러스 앤디를 받았습니다. 근데 덴버는 백투백 승률이 38% 정도 되는데 골스 와이즈먼 선수가 거의 시즌 아웃됐다라고 제가 오늘 봤던 것 같거든요. 라인업 한번 보고 자말 모레이 내일 나왔으면 좋겠네요. 모레이, 바튼, 고든, 마포주, 요키치. 네, 그리고 우브레도 아웃됐네요. 우브레, 파스칼, 그리고 저기 와이즈먼도 아웃됐고 그러면 내일 커리랑 위긴스, 베이즈모어, 그린, 루니 이렇게 뛰네요. 내일
우브레도 요새 우브레 쏠쏠하게 활약을 잘해줬는데, 네, 우브레도 아웃된 걸 보면은, 저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조금은 좀 고민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요, 음, 어떻게 골스가 숫자가 더 좋죠? 이걸 좀 히스토리를 보고 갈게요. 골스가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좋은가? 네, 홈에서는 휴스턴, 미러키, 시카고를 잡았고요. 워싱턴과 아틀란타한테는 네, 졌습니다. 음, 여기서 휴스턴과 미러키를 잡을 때 되게 좀 다득점으로 잡았잖아요. 네, 여기서 아마 점수를 좀 좋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덴버를 보면은 덴버의 원정 경기력 최근에 보면은 이때 토론토한테 한번 지고 나머지는 다 이겼습니다. 네. 3월 25일이니까 이때면은 거의 에런 거든이 합류하기 전이었겠네요. 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3월 25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뭐 최근에 네. 뭐 덴버 경기력은 괜찮은데 백투백이 조금은 좀 마음에 걸리고요. 그러면은 네, 요거 알아봤었죠. 두 팀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인데 골스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 맞대결 5경기를 보면은 골스가 어, 골스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죠? 최근 맞대결도 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이때는 뭐 골스 황금기였으니까요. 골스가 이겼고 19 시즌 이때는 덴버가 이겼고 이때도 골스가 이겼고 덴버가 이때는 이겼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5경기 보면은 네, 덴버가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아, 고민스럽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숫자는 다 골스 사이드가 나왔는데 덴버가 백투백인 게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요. 네. 숫자를 조금은 좀 무시하고 제가 맨날 숫자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 보면은 또 이렇게 그만 사람의 감정이 많이 개입됩니다. 요거는 덴버 사이드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피닉스와 휴스턴 경기입니다. 네, 14대 0. 네. 토니볼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스코어 차이가 나왔습니다. 14대 0이고 핸디값은 13.5고요. 두 팀 다 비슷한 길을 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경기 마지막 라인업을 보면은 이제 존월 선수는 이제 부상에서 다 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케빈 포터 주니어, 그리고 요새 휴스턴의 에이스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올리니크, 그리고 우드 선수. 이렇게. 사실은 이 선수들의 운동 능력 이런 걸 보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휴스턴이 뭐 이렇게까지 꼴찌를 달릴 경기력을 갖고 있는 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피닉스를 보면은 무시무시하죠. 네, 우리 폴 회장님이랑 데빈 부커, 브릿지, 크라우더, 에이턴. 네, 이렇게 베스트 라인업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요. 거의 뭐 EFF 차이가 저세상 차이입니다. 네, 이건 피닉스 이기고요. 그리고 원래는 피닉스가 작년엔 약팀이었고 휴스턴은 강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그냥 올해 수치들로 다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피닉스가 네, 뭐 거의 20점 차이로 네, EFF 20점 정도 플러스 마진으로 갖고 있고요. 이긴다라는 경기력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5경기를 보더라도 네, 피닉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요 경기는 저는 피닉스 사이드로 조금 좀 안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유타나 피닉스 둘 다 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핸디값 차이가 좀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 잘 싸워서 일찌감치 좀 가비지를 가져가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니볼 4경기를 선별을 해봤는데요. 네, 레이커스, 유타, 덴버, 피닉스 네,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 그리고 여기에 기재는 하진 않았지만 미네소타랑 세크라도 한번 저는 장난으로 저 혼자서 이렇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볼은 우선 뭐 조합이나 승부픽 판매하는 채널은 아니고요. 경기에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소하고 재미로만 그리고 법적 가이드 내에서만 참여하시는 걸 꼭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